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26년도 18번 문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투자안인데 상호 배타적입니다. 투자안 A가 있고요, 투자안 B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개 중에 어떤 게 나에게 돈을 더 많이 갖다 벌어다 줄까? 요걸 고민해야 되겠죠. 두 투자안의 현금 흐름은 다음 표와 같다. 자본 비용은 10%이다. 어차피 할인할 때 사용할 자본 비용이 필요하겠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보시면 A 같은 경우에는 100억을 투자해서 1년 뒤에 132억이 들어오는 거고, B안 같은 경우에는 200억이 나갔다가 1년 뒤에 253억이 들어오는 비즈니스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NPV, IRR, 수익성 지수 등등 이런 법이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계산을 미리 해놔 보시죠. 첫 번째, 투자한 A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 100억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132억이 들어오죠.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100억에다가 132억을 1년 뒤에 들어오는 거니까 현재 가치로 할인하려면 1.1, 이거는 1 더하기 10%죠. 아이고, 10%. 이렇게 할인을 하게 되면, 여기가 120억이구나. 그래서 합하면 20억. 이게 NPV죠. 투자한 A의 NPV는 20억입니다. 두 번째, IRR을 구하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100억을 가지고 132억을 딱 이분하게 맞추는, 다시 얘기해서 100억을 가지고 132억을 벌 건데, 도대체 1 플러스 R, 이걸로 할인했을 때 얼마를 할인하면 얘가 똔똔이 되는 거지? 요 R을 구하는 거겠죠. 계산을 해보면 32%. 그리고 수익성 지수법은요, 내가 100억을 투자했는데 얼마를 버는 거야? 120억이요. 이건 현재 가치 개념입니다. 132억에 1년 뒤 132억이니까 오늘의 현재 가치를 구하면 120억. 이거는 1.2배수가 나오겠네요.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한 B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200억을 초기 투자했으며 1년 뒤에 253억이 들어오는데, NPV는 30억, 그리고 IRR은 26.5%, 그리고 수익성 지수는 1.15배가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의사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현재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에 따르면 투자한 선택이 서로 상반된다. 자, NPV를 보시면요, NPV 20억 버는 거, 30억 버는 거,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30억 버는 걸 선택을 하셔야겠죠. 두 번째, IRR을 보면 A안은 32%를 버는데 B안은 26.5%네요. 투자금이 더 많으니까. 그러면 얘는 수익성 비율로, 그러니까 IRR, 수익률로 봤을 때는 얘 35%가 더 크잖아? 그렇다면 A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성 지수를 봤을 때 얘는 1.2배, 투자액에 1.2배를 갖다 벌어주고 얘는 1.15배를 갖다 벌어준다. 수익성 지수는 얘가 조금 더 나아 보이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투자안이 상반됩니다. NPV로 보면 B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IRR로 보면 A가 수익률이 더 좋은 것 같네. 두 개가 상반됩니다. 그쵸? 요거는 맞는 거. 두 개가 다르니까 상반되고. 자, 수익성 지수법에 따르면 투자한 A를 선택해야 되나? 아까 투자한 A가 투자 금액의 1.2배를 버니까 A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세 번째, 보유 자금이 200억이고 여러분 200억 가지고 계신 거죠. 중복 투자가 불가능할 때 NPV법에 따라 투자한 B를 선택한다. NPV 아까 정리해놨죠? 30억. 만약에 중복 투자가 불가능할 때, 중복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억 투자하고 또 100억 투자해야지 A만 따당 2번 하면 얘가 40억이 될 테니까 A가 될 수 있는데, 중복 투자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B를 선택하셔야 된다. 맞는 거. 자, 4번. 보유 자금이 200억일 때 가중평균 수익성 지수, 가중평균이면 돈을 다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B 같은 경우에는 200억 다 쓰잖아요. 뭐 더 쓸 게 없어. 그러면 얘는 그냥 가중평균 수익성 지수법으로 한다고 한다면 1.15배.
자, 그런데 문제는 A는 야, 내가 200억이 있는데 100억은 투자를 했단 말이죠. 100억은 뭐 하실 거예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200억 중에 절반인 100억은 1.2배의 수익성이 나오고 0.5죠. 나머지 100억은 그냥 비중으로 봤을 때 100억은 A에 투자할 건데 100억은 놓을 거야. 더 투자할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 1.1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WA 가중평균 수익성 지수에서는 얘가 1.1이 나오는 거죠. 200억일 때. 얘는 1.15.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셔야 되냐? 역전이 됐네. 가중평균을 하니까 내가 200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억에 대한 수익성 지수를 내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의하면 1.15가 더 높네. 그러면 A가 아니고 B를 선택해야 된다. 그럼 얘가 틀린 거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건 4번이 나왔고, 자, 증분 NPV와 증분 IRR 보시면 100억에서 투자한 A에 투자한 B로 갈 때 100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저 100억을 더 투자한 데 있어서 B를 하는 게 낫나? 증분을 시키는 거잖아요. 100억에서 200억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증분을 할 때 증분 100억을 증분을 할 건데요. 내가 A를 선택하냐 B를 선택하냐 하는데 100억을 애드해서 B를 선택하자. 그러면 A보다 얼마나 더 버는데 132억과 253억이요. 차액은 121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NPV는 얼마야? 증분, 100억 증분 시키는데 NPV는 얼마야? 이거를 1.1로 나누면 110억. 야, 그럼 이거는 A에 투자하는 것보다 100억을 더 애드해서 B를 투자한다면, 증분해서 B를 투자한다면 NPV가 10억이 늘어나는 거네. 그쵸? 그렇다고 한다면 B를 선택해야지. 하나. IRR은 이거 계산하시면 100억에다가 121억.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야? 21%요. 21% 정도 수익이 나는 거죠. 100억을 더 태우는 추가에 대한 IRR이 21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자본 비용이 10%면 야, 차라리 100억 더 태워서 B를 선택하는 게 낫지 않아? 증분 IRR. 그렇다고 한다면 얘를 고려한다 해도 투자한 B를 선택한다.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 적절하지 않은 건 4번 정리가 되시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투자안에 대해서 NPV를 계산할 수 있느냐, IRR을 계산할 수 있느냐, 수익성 지수, 그리고 투자안의 규모가 다를 때 가중평균 수익성 지수, 그리고 각 정보들이 주어졌을 때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항상 이런 문제, 시험 공부도 시험 공부지만 이걸 할 때 나중에 여러분들 투자를 직접 하시게 될 상황에서 알아두시면 의사결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